네, 녹화 버튼 눌렀고요. 지금부터 오늘 갑자기 진행하게 된 타이탄의 도구들 미니 강의, 재능 기부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들 손을 들고 한번 인사할까요? 다들 졸리실 텐데 이렇게 댓글 남기시고 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공개 강의 한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그죠? 작년에 한번 하고 올해 제가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닌가? 10년 특강 한번 했었나? 생각도 안 나는데 아무튼 예전에 제가 이 메일마인드 웹방에서 재능을 나눴던 거에 비해서 요즘에 좀 드물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갑자기 공지한 글에도 반응해 주시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을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그런 크고 작은 모임에서 나눴는데 어, 제가 이제 독서 마인드맵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마인드맵을 알려드리는데 저번에 한번 제가 저희 집에서 모인 작은 만남에서 이 타이탄의 도구들을 약간 키워드를 가지고 독서하는 방법으로 좀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반응이 좋았어요. 어, 같이 함께 많은 인원은 아니었지만 이 책 안에서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함께 하신 분들께 반응이 좋았었어서 한 번 정도는 그거를 메일마인드 맵방에서 재능으로 이렇게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찰나에 지금 이 타이탄의 도구들을 저희 이제 맵독에서 워낙 열심히들 하고 계시고 해서 제가 더 늦으면 안 되겠다. 이러다 시간이 가겠다 싶어서 오늘 느닷없이 이렇게 특강 미니 강의 이렇게 모임을 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색다르게 한번 독서하는 방법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워낙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화면 카메라 켜지 못하고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여기 또 화면 안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화면 켜신 분들 위주로 좀 발표하면서 진행을 해볼 거고 그리고 채팅을 많이 이용을 할게요. 지금부터 이 책을 나누는 방법은 사실은 오프라인 방법으로 하실 때가 훨씬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저희가 워낙 불특정 다수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임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채팅창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여신 분들 서로 이렇게 좀 화면 열어서 좀 발표하는 식으로 할 테니까 카메라 여신 분들이 좀 협조해 주시고 지금 하는 이 독서 방법으로 주변 분들과 한번 독서를 나눠보셔도 좋은 독서 모임이 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함께 나누시는 분들은 제가 얼굴을 기억 못하기로 워낙 유명한데 성함과 얼굴을 잘 기억을 해보도록 할 테니 그래 오소희랑 좀 친해져 보자 라는 마음으로 카메라 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카메라 켜고 함께 참여는 가능한데 발표는 내가 지금 좀 힘들다. 옆에서 뭐 애가 자고 있고 그리고 나는 부끄러움이 매우 많은 1000%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사람이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으로 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뭐 순서는 제가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거니까 이건 억지스러운 일이 아니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카메라 켜고 좀 같이 참여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타이탄의 도구들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을 펴보시고 또는 나 오늘 책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다른 책이라도 앞에다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한 그냥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 방법을 오늘 소개를 하는 거고요. 이런 방법으로도 책을 읽으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어, 저도 독서 모임을 10년 넘게 했지만 이 많은 독서법이 있어요. 책을 읽는 방법이. 그래서 마인드맵을 작성하면서 정리를 하는 것도 있고요, 물론. 그리고 우리 맵독에서 하는 방법이죠. 책에다 낙서를 하면서 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독서는 제가 그냥 혼자서 이제 지어낸 이름이 키워드 독서고요. 키워드 독서. 마인드맵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키워드 독서법이고요. 키워드 독서를 하시는 다른 독서 모임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마인드맵을 하던 사람이 키워드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고 그 키워드를 기반으로 생각을 펼쳐내는 것을 기반으로 이렇게 독서를 하니까 좋은 효과가 있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타이탄의 도구들이
책을 한번 개정을 했기 때문에 페이지도 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이 아니어도 다른 책이어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저랑 같은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는 가정하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만약 여러분들이 8페이지를 만약에 펴보시면 저처럼 이렇게 검은색 타이탄의 도구들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서문이 나올 거예요. 서문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제목이 세계 최고들이 매일 실천하는 것들이라는 소제목이 있고요. 이 서문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20페이지까지 이어져요. 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아마 이 책을 읽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읽기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이번에 이제 맵독하면서 구매하신 분도 있겠죠. 또는 이 책이 없으신 분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한번 쭉 작은 단원을 읽으시면서 빠르게 키워드에만 동그라미를 쳐볼 거예요. 제가 시간을 잠깐 드릴 거거든요.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건데 10페이지 되는 시간을 3분 동안 빠르게 읽으면서 우리가 보통 책을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 문장에다가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문장에다 밑줄을 긋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라고요? 키워드, 내 눈에 띄는 키워드에 동그라미만 할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 눈에 띄는 키워드만 동그라미를 하실 거예요. 자, 지금이 6분이에요. 6분인데 제가 일단 9분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8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10페이지 정도 읽으시면서 빠르게 동그라미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독서를 해보셨나요? 다 안 읽으셨어도 괜찮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제가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께 받아 적어 볼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어떤 키워드들이 보였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실 건데 그 전에 잠시 저희가 독서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독서. 여러분들은 책을 읽는 목적이 어떤 거세요? 채팅에다가 한번 남겨봐 주시겠어요? 책을 읽는 목적이 나는 이겁니다. 라고 한번 작성해 주시겠어요? 한번 우리 키워드 독서니까 오늘 키워드를 한번 적어볼까요? 변화, 변화, 지혜, 변화, 지혜, 성장, 지침, 지침서, 지침서. 자, 발전, 발전, 마음의 안정. 성장이 많네요. 그렇죠? 성장이 많아요. 가치, 가치를 찾기, 가치, 철학. 자, 한번 볼게요. 질문이 뭐였죠? 네, 독서는 이유. 내가 독서하는 목적을 키워드로 한번 작성을 해보셨어요. 자, 지금 여기 제가 화면에 작성한 답변이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는 방법, 이유일 거예요. 이유, 그쵸? 변화하고 싶어요. 발전하고 싶어요. 지혜를 얻고 싶어요. 이 책을 통해서 성장하고 싶어요. 내가 성장하고 싶은 어떤 그 기준을 이 안에서 지침서, 가치 철학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찾고 싶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겠는데 결국에 사실은 이 단어가요. 하나의 단어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싶어서 우리는 책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 박수연 강사님은 내가 강사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지침서가 되기도 하고 또는 지혜가 되기 위해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요. 그죠? 또 뭐 우리 김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성장하기 위해서 책을 또 열심히 읽기도 하겠죠. 요즘에 우리 맵스쿨 운영하시면서 지금 이제 또 진로 선생님으로도 지금 제2의 인생을 또 막 제3의 인생을 막 이렇게 달려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책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얻고자 하고요. 나의 삶에 적용하려고 읽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잠깐 오후에 그 유튜브를 연결해 갖고 잠깐 누군가에게 이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책을 읽긴 읽는데 진짜로 내가 책을 읽으면서 적용할까?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자기계발서를 읽은 지 10년이 훨씬 지났거든요. 10년 지난 동안 정말 무수히 많은 자기계발서를 읽었고요. 저도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이 키워드 때문에 책을 읽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드니까요. 자기계발서 읽기가 싫더라고요. 왜? 적용을 하겠다고 했지만 진짜 내가 적용하고 있나? 내가 변화하고 있나? 밑줄 쫙쫙 그어가면서 그죠? 뭐 본계적이라고 하는 그런 노트도 작성해 가면서 열심히 정리하고 한 권, 두 권, 세 권 개수를 채워가면서 독서를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나는 과연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내가 변화하고 있는가? 내가 지혜를 쌓고 있나?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나? 발전하고 있나? 뭐 마음의 안정을 내가 찾고 있나? 가치와 철학 과연 찾았는가? 라는 질문을 내 스스로 했을 때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면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야죠. 찾거나 아니면 내 독서법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죠. 찾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방법이 잘못됐다면 우리가 독서법을 한 번쯤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나는 마인드맵을 하는 사람인데 똑같은 독서를 할 수는 없겠다. 마인드맵을 기반으로 해서 독서하는 방법을 바꿔보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제 맵스쿨을 들으신 분들이 이 방에 많이 계실 거예요. 안 들으신 분들이 앞으로 들으실 수도 있을 거고 오늘 이 수업을 계기로 정말 마인드맵이라는 게 이런 사고를 할 수 있어? 관심이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제가 이 마인드맵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때 질문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 여겨요. 나한테 늘 질문하세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부루타 교육을 하는 것처럼 늘 질문하세요. 나에게 스스로에게도 질문하세요. 마인드맵을 작성하면서 이렇게 질문하세요라는 팁을 드릴 때
여러분들 초등학교 나오셨죠? 이거 다 배우셨어요. 질문할 때 요 방법으로 질문하세요. 이거 6가지를 기준으로 질문하세요. 말씀드리는 게 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여기?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맞아, 맞아, 맞아. 답이 벌써 나왔어. 우리 박지아님, 우리 제주도에 지금 계시는 김명희님, 윤미정님, 맞습니다. 제가 맵스쿨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마인드맵 작성할 때 질문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때 기준으로 드리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생을 나왔다면 누구나 배운 육하 원칙입니다. 내가 이 책을 왜 읽는지 우리 육하 원칙 뭐예요? 왜, 누가, 무엇을, 어디에, 어디서, 어떻게 또 뭐가 있나요? how to, 어떻게 또 뭐 있어? 하나 빨리 알려줘. 왜,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뭐지? how? 어떻게 how가 어떻게고 그치? 언제, 언제. 땡큐. 땡큐 베리 머치. 이선아님, 박지현님, 감사해요. 자, 이게 육하원칙이잖아요. 책을 읽으면서 이 질문을 얼마나 하냐, 나의 독서법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책을 읽고 누구에게 나누어주고 싶지? 이거는 전달이겠네요, 전달. 이곳에 교육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읽고 이 책 내용이 너무 좋다면 내가 모든 것을 습득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또는 이 타이탄의 도구들, 타이탄이 뭐래요? 성공한 거인들이래요. 아주 크게 성공한 거인들. 그 사람들이 사용한 성공의 도구를 이 책에서 알려줬잖아요. 우리가 뭔가 책을 읽을 때는 그 책 제목에 무언가에 꽂혔을 때 그 책을 집어들어요. 그쵸?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을 제가 선정을 했을 때는 나도 성장하고 싶고 그들의 도구가 궁금해서일 거란 말이에요. 나 이 책 왜 읽었어? 왜 읽었어? 나 성장하고 싶어서 읽은 거잖아. 도구를 발견하고 싶어서 읽은 거잖아.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책을 읽다 보면 도구의 동그라미가 쳐져야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0페이지 정도의 책을 읽으면서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왜 이 책을 읽는지에 대해서가 여러분들이 분명했다면 그 책을 읽는 나의 이유와 관련된 단어에 동그라미가 쳐져야 맞다라는 거예요. 교장선생님, 어디다 동그라미 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책을 읽을 때 다른 사람들은 막 밑줄을 긋던데 난 밑줄 긋는 것도 힘들어요.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내가 이 책을 왜 읽는지 먼저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 책을 왜 읽는지 나의 목적이 분명하면 문장이라든지 또는 키워드, 내 눈에 띄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그렇죠? 병원에서도 근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교육을 했죠. 교육도 대학생들을 교육을 하다가 제가 그 다음에 기업에 강의를 했죠. 그리고 나중에 누구한테 강의를 했어요? 엄마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잖아. 내가 주체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뭐냐에 따라 세상은 너무나도 다르게 보여요. 디자인을 했을 때는요. 세상을 다니면 모든 게 다 서체, 색상, 아이디어였어요. 지하철을 타도 그것만 보였어요, 저는. 서체, 광고, 아이디어. 그죠? 근데 병원에서 교육을 할 때는 뭐가 보였는지 아세요? 제가 지하철을 타면 서비스. 광고가 보여도 무슨 광고가 보여? 병원 광고. 왜 원장님들은 저렇게 거만하게 팔짱을 끼고 저렇게 사진을 찍을까? 환자 입장에서 저거 좋아하는 줄 아나? 되게 거만해 보여서 가기 싫은 병원인데? 뭐 이런 거. 막 버스가 이렇게 지나갈 때 버스에 뭐라고 써있냐면 양악수술 30분 만에 완성. 나 그 병원은 안 갈 거야. 내 중요한 턱을 30분 만에 돌려 깎는다는데 안 갈 거야. 이런 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교육을 받기 시작했더니 엄마들이 눈에 보이고 그쵸? 여러분들이 엄마가 되니까 뉴스에서 뭐가 보여요? 아이들 사건 사고가 많이 보이지 않나요?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책에서 보여지는 게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저자의 관점으로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의 관점으로 책을 봐요? 내 관점으로 책을 보게 돼 있어요.
어떤 거에 밑줄 긋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에 키워드에 동그라미 쳐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왜를 생각하세요. 내가 이 책 왜 읽지? 그러면 키워드 동그라미가 달라집니다. 타이탄의 도구들을 내가 성장해서 읽고 싶은 분들의 키워드와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읽는 분들의 키워드가요. 다를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누군가는 막 성공이라는 단어가 꽂혀갖고 막 동그라미 쳤는데 누군가는 휴식이라는 단어가 동그라미 쳐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타이탄의 도구도 책 안 읽으셨어도 돼요. 다른 책 갖고 오셔도 돼요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단순히 타이탄의 도구들에 대한 책을 가지고 제가 알려드리겠다기보다는 저도 이 책을 마침 읽고 있는 과정이었어서 어떻게 이 책을 읽는지 어떻게 제가 읽고 있는지를 좀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을 한 거거든요. 자, 왜에 대한 질문, 누구, 어떻게 전달하고 싶은지. 그리고 책을 아까 왜 읽는다 그랬어요, 제가? 많은 분들이 내 삶에 적용하려고 읽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그러면 이거 되게 중요하지 않나요? 무엇을 적용할 거예요? 나 이 책이 내 인생에 변화를 가져다 줬으면 좋겠어.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성장했으면 좋겠어. 라고는 얘기를 하시는데 정작 책을 덮었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없어. 이 책에서 배운 투두리스트, 꼭 내가 해야 되는 리스트가 안 적혀 있다면 여러분들 그 책 그냥 읽으신 거예요. 목적 없는 책 읽기를 하신 거라고요. 책을 읽고 나면 나에게 미션 또는 과제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타이탄의 도구들을 읽고 예를 들면 뭐 아침 일찍 일어났대 얘네들은. 그쵸? 그리고 침대에서 어떻게 했대요? 아침 일어나면 늘 이불을 갰대요. 그게 많은 성공인의 아침 루틴이었대. 저는 절대 이불을 개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인들은 아시겠지만 전 상당히 아침 시간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불과 떨어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내가 이 책을 읽었고 성장하는 거인들의 도구를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알았다면 무엇을 할지가 어디에 적혀야 돼요? 내 다이어리에 적혀야지. 나 내일 아침 7시에 이불을 갤 거야. 나 내일 아침부터 나 박지아는 나 윤미정은 나 권진이는 나 김민서는 내일 아침 7시에 일어날 때 어제와 다른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 타이탄의 도구를 읽은 박지하고 읽은 윤미정이기 때문에 이부자리를 개고 그 거인, 성공한 거인들, 타이탄이 했었던 그 행적들을 밟아볼 거야. 이게 정확하게 내 마음에 꽂혀야 책을 읽은 보람이 있고 책을 읽은 결과가 있겠죠. 근데 밑줄은 열심히 그어. 어머 얘네 그랬대. 근데 난 안 해. 사실은 제일 할 일 없는 엄마들이 어떤 엄마들인 것 같냐. 제 생각이에요 이건. 그런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애들 학교 보내고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어머 그랬대. 그 집 엄마 그랬대. 그 선생님이 그랬대. 쓰잘데기 없는 내 인생에 아무 도움 안 되는 남 얘기하시는 분이 제가 봤을 땐 인생을 진짜 아니 그렇게 인생 살 거면 그 인생 좀 날 주지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책을 읽겠다고 시간을 쓰는 분들이 내 스스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어머 이 저자가 그랬대. 그렇게 썼어. 이렇게만 생각하실 거면 책 읽는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 해야지. 특히 자기계발서를 읽는 분들은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따라 해봐야지. 예를 들면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하나 있잖아요. 내 인생 5년 후. 하우석 작가가 그랬대. 어머 걔 글 잘 쓴대. 이걸로 끝낼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나도 생각해보고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할지 고민해보고 전략도 짜보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늘 강의 때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게 뭐예요? 언제 할지 언제부터 할지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이불자리 개는 거를 언제부터 할지 이거를 정하는 게 독서를 한 사람 정말 제대로 독서를 한 정말 책을 통해서 적용하는 독서법을 하는 많은 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이 6가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독서를 했다? 저는 다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15,000원이 적은 금액 아니잖아요. 커피값이 비싸다 비싸다 하는데도 그 커피를 2잔이나 살 수 있는 금액이 책 한 권 값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나한테 뭔가가 남아야죠. 커피 두 잔을 마시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남았다면 커피값 두 잔을 들여서 산 이 내 책을 내가 남기려면 적용할 점을 찾아내는 것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첫 번째로 얘기했었던 왜, 내가 이 책을 왜 읽는지 그거에 꽂혀야만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다를 지금 제가 계속 긴 설명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키워드가 보이려면 뭐 해야 된다? 내가 이 책을 펼쳐든 목적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 분명히 해야 된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떤 분들은 속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속독도 좋아요. 빠르게 책을 읽고 정보를 내가 꺼낼 수 있는 게 사실은 속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보에 대한 것을 예를 들면 뭐 정리를 하기 위해서 또 찾아내서 내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속독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빠른 속독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해요? 우리가 학습하려고 하고 그 책의 내용들을 이해하려고 우리가 속독을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죠? 속독도요. 목적이 있는 속독인 거예요. 단순히 책을 빠르게 읽는다가 아니라 속독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책을 읽는 목적이 뭐라고요? 적용을 할 거라고 했어요. 적용을 하는 독서법. 적용을 하려면 지금 제가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생각을 해야 되네요. 생각. 그러려면 속독이 아니라 느린 독서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독서 모임이 다양한 독서 모임이 많습니다. 목적에 맞는 독서 모임을 선택하시는 게 전 여러분들께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책을 읽는 습관을 통해서 책을 많이 읽고 싶어. 책 한 권 한 권을 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적용한다기보다는 많은 정보를 얻고 많은 이해와 학습을 하면서 그냥 나는 일단 책을 많이 읽는 게 목표야. 그럼 속독하세요. 속독을 하는 독서 모임을 선택을 하세요. 일주일에 한 권, 2주에 한 권. 책을 읽어내는 독서를 하세요. 그런데 적용을 하고 싶어. 그리고 생각하는 게 나는 우선순위야. 생각하는 독서 모임, 적용하는 독서 모임, 생각하는 방법,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독서 모임을 하고 싶어. 그럼 느린 독서를 하는 독서 모임에 참석하셔야 돼요. 맵독은요, 속독이 아니라 우리 독서 모임, 마인드맵 독서 모임은 속독이 아니라 느린 독서를 하는 모임이에요. 웹독을 참여해 보신 분들이 계셔서 알겠지만 저희는 확 책을 뭐 여기서부터 여기 읽어라. 물론 이제 함께하는 방향을 위해서 일주일마다 우리 이지영 선생님이 이 구간을 정해 주시긴 하는데 상관없이 그건 그냥 이제 좀 책을 읽어라. 기준을 줬으니까 좀 읽어라라는 거지. 그 책 그만큼을 읽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낙오를 시키는 일도 없고요. 대신에 그 책을 읽었을 때 책에 낙서하고 책을 읽으면서 든 나의 떠오르는 생각들을 바로바로 기록하고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한 줄을 문장을 긋는 게 아니라 한 키워드를 통해서 생각을 확장하고 확장시키는 생각 그리고 적용하는 거 어디에?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뭐 하게 해요?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기록이 뭐예요, 여러분? 받아 적는 게 기록이 아니에요. 받아 적는 건 그냥 받아쓰기지. 기록은 뭐예요? 내 생각을 기록하고 나의 계획을 기록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독서법이 느린 독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속독의 목적도 있지만 제가 추구하는 것은 저는 삶에 적용하는 독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 메일마인드맵 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독서법은 대부분 느린 독서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많은 책을 다독을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다독보다 느린 독서를 권장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독을 권장하는 사람이에요. 제독. 우리 말금이님 고개 떨어지겠어. 살짝살짝 끄덕이셔도 돼. 그 왜 자동차에 이렇게 꽂아놓는 우리 인형처럼 막 목을 흔드시네요. 격한 공감 너무 감사해. 이제 우리 말금이님 보면서 지금 강의하고 있어요. 자, 제독이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책을 읽더라도 제독을 하세요. 자, 이번 달에 내가 타이탄의 독을 읽었다? 6개월 뒤에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동그라미 쳤던 이번 달
4월 달에 읽었을 때는 빨간색 동그라미를 쳤는데 6개월 뒤에 내가 이 책을 다시 펼쳤을 때 파란색 펜을 들고 동그라미 쳤을 때 같은 단어가 보이는지 다른 단어가 보이는지 그리고 나에 대해서 깨달으세요. 아, 내 목적성이 달라져 있구나. 내 삶의 환경, 내 삶의 목적, 내가 지금 적용하려는 방향이 달라져 있구나. 내가 읽었던 똑같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적용하려는 기준이 다른 것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발견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제가 내 인생 5년 후라는 책은요, 4년째 계속 재독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4년 전이니까 몇 년인가요? 2019년, 2019년, 2020년. 요때 읽으면서 그 내 인생 5년 후에 썼던 그 마인드맵의 내용이 4년이 지난 지금 읽었을 때요.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기가 막히게 예측이 정확하게 된 것. 예측 오케이.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너무 길게 봤구나. 너무 멀리 봤구나. 혹은 너무 짧게 봤구나. 내 시간 예측이 틀렸구나. 이거를 생각하게 되는 가지치기도 있어요. 5년 뒤에 내 삶이 이럴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전혀 엇나간 것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 4년 전의 생각과 지금의 내 생각, 그리고 4년 전의 나의 환경과 지금의 나의 환경, 모든 게 달라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를 통해서 느껴야 된다? 제독을 통해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제독. 그래서 타이탄의 도구도 제독하셔야 돼요. 내가 이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방법을 배우겠다고 읽은 책이었는데 내가 거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 여기다가 밑줄도 긋고 동그라미도 치고 별표도 치고 여기다 내가 뭐뭐뭐 할 거다 이렇게 기록도 하고 막 하잖아요. 이게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뭐 해보시는 거예요? 피드백을 해보시는 거예요. 피드백. 피드백. 제독을 통해서 피드백을 해보세요. 그래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느린 독서가 필요하고 또 적용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제독이 필요하다는 걸 오늘 일단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잠시 우리 또 채팅창에다가 지금 8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 읽으신 그 상황에서 가장 이 단어가 다시 봐도 지금 내가 8페이지, 20페이지 다시 빠르게 한번 내가 체크한 키워드를 보면서 이 키워드는 정말 내가 너무나도 꽂히는 단어요 생각하시는 거를요. 지금 채팅창에 다시 3개씩만 올려주세요. 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다시 10페이지 정도를 빠르게 속독을 하시면서 다시 보이는 3가지 키워드만 채팅창에 작성을 해주세요. 내가 아까 어떤 단어에 동그라미 쳤지 보시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이건 좀 덜 중요해. 찾으셔서 한번 써보세요. 책 구매 못하신 분은 그냥 우리 집에 있는 다른 책, 한 10페이지 정도 이렇게 보시면서 제가 알려드리는 그 순서에 따라서 해보시면 돼요. 네. 자, 화면 한번 보실게요. 매일 실천, 요거까지만 제가 쓸게요. 매일 실천,
규칙적 습관, 운동. 자,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써주셔도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동안 찾으신 분들은 3가지 키워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가지를 썼다고 볼게요. 자, 제가 8페이지에서 10페이지, 20페이지까지 저 오소희는요, 이 3단어를 꼽았어요. 계획, 디테일, 결합. 똑같은 책을 읽었는데 보이는 키워드가 여러분들과 제가 다 달라요. 저 지금 여러분 이 키워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머 이런 키워드도 있었어? 김준희 쌤 벤치마킹이라는 키워드가 있었어요? 나한테는 안 보였거든. 김준희 쌤한테는 보였죠? 그죠? 이게 왜냐면 같은 책을 읽고 있는 우리의 뭐가 달라요? Y가 달라서예요. Y.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Y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책을 읽었지만 다른 단어가 보인 거란 말이에요. 내 관심사의 단어가 보인 거예요. 성과, 연습, 도구가 보인 분이 있고요. 노트, 도구, 문장이 보인 분이 있어요. 이거 같은 책 맞아요? 같은 책에서 다른 글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죠? 정우님 같은 경우는 결합이란 단어는 저랑 같은 단어가 나왔죠. 그죠? 그래서 이걸 작성을 하시다 보면 우리가 마인드맵을 보면은 그 사람의 관심사와 성향과 또는 성격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독서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목표 또는 그 사람의 성격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시면 좋냐면 가족들과 같은 책을 한번 돌려 읽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번 주에는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 안에서 몇 장 몇 절 말씀부터 몇 장 몇 절 말씀까지야. 뭐 이렇게 딱 정하는 거야. 구간을 정하세요. 책의 구간을. 그리고 거기서 가장 내가 눈에 보이는 단어 3개씩을 적어서 우리 이번 주 금요일 9시에 가족 독서 모임을 하자라고 하세요. 그리고 가족끼리 만났어. 금요일 아침 9시 만났어. 같은 책을 돌려읽기를 해서 만나서 발표를 하는데 가족끼리 단어가 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가족의 성격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삶의 목적 Y도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인용을 해보세요. 자, 그렇게 모든 게 달라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책을 뭐 해라? 제독해라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독이란 이유는 뭐 때문에? 나를 피드백해라. 피드백해라.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온 단어 중에 제가 쓴 단어네요. 뭐를 해라? 계획해라. 왜? 우리가 아까 미션을 준다 그랬잖아요. 책을 읽고 나에게 주는 미션을 준다 그랬잖아요. 너 박수연 이 책 읽고 내일 이렇게 해야 돼. 내 스스로 이 책에서 배운 것을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책을 읽고 나서 키워드를 찾은 다음에 이 2가지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는. 내가 지금 정한 이 단어들이 과연 피드백적인 단어인가? 계획적인 단어인가? 자, 한번 볼게요. 채팅창에 한번 여러분들 쓰면서 같이 함께 해주세요. 이 계획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피드백 단어예요? 아니면 계획적인 단어예요? 이거는 그냥 계획이네요, 단어 자체가. 자, 디테일. 디테일은요, 피드백일까요? 계획일까요? 디테일. 디테일은 피드백일까요? 계획일까요? 피드백이 맞네요. 피드백. 자, 피드백. 물론 사람에 따라서 계획을 뭐 디테일한 것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피드백이라고 적을게요. 왜냐면 제가 동그라미 칠 때 저 자신에 대한 약간 피드백을 기준으로 저도 이제 이 단어를 선택을 했거든요. 자, 결합. 결합은 계획일까요? 피드백일까요? 여러분들 자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맞고 틀리고는 없어요. 둘 다일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준의 생각을 자꾸 책을 읽으면서 해보셔야 돼요. 자, 계획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어요. 자, 결합은 계획. 자, 그러면 또 단어 볼게요. 절실, 절실함. 이 책에서 절실함이라는 키워드가 보였어요. 이건 피드백인가요? 계획인가요? 절실함. 여러분들한테 대입해 보세요. 아, 피드백이세요? 오케이. 자, 피드백. 자, 다시 찾다. 다시 찾다라는 저 글자에서 보여주는 느낌은 피드백인가요? 계획인가요? 우리 이선아님 저거 좋은데? 개 이렇게 써도 되겠다. 그쵸?
피드백과 계획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처방전은 뭐예요? 처방전은 피드백일까요? 계획일까요? 아, 계획도 있지만 피드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거인. 거인이란 단어는 뭘까요? 거인은 제가 봤을 때 그냥 이제 명칭 대명사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대상자에 따라서 우리가 이 타이탄의 도구들에 대한 어떤 거인인 것 같고, 세차게. 우리 거대한 창고 해볼까요? 거대한 창고는 피드백일까요? 계획일까요? 거대한 창고는 뭘까요? 어, 계획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자, 계획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단어가 지금 피드백인지 계획인지 한번 여러분들 거 한번 써보세요. 내 단어가 피드백인지 계획인지 여러분들이 쓰신 그 세 가지 단어 고르셨잖아요. 그게 피드백인지 계획인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결정해 보세요. 이거는 채팅창에 안 쓰셔도 되는데 본인 노트에 결정해 보세요. 나는 피드백. 이 키워드들이 피드백이 많은지 계획이 많은지 고민해 보셨나요? 내 키워드가 피드백이 많은지 계획이 많은지. 이것도 뭐냐면 성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피드백은 뭐예요? 피드백은요, 내 지나간 과거에 대한 것에서 과거에 대한 어떤 시점이 있는 분들이에요. 시점. 내 과거를 시점으로 나를 변화시키려는 분들. 내 과거를 기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싶은 분들은 피드백의 단어가 많이 보이겠죠. 그죠? 그러면 계획의 단어가 많이 보이신 분들은 뭘까요? 계획. 계획의 단어가 많이 보인 분들은 뭐예요? 미래의 관점이 많은 분들이 계획과 관련된 단어들이 많이 보이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한번 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거예요. 나는 생각보다 피드백적 단어를 많이 찾았네. 이거 쓰신 분 있죠? 이거 쓰신 분. 절실, 다시 찾다, 처방전. 이분은 뭐예요? 이분은 절대적으로 말금이님 단어였어요? 말금이님은 과거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 되게 많은 것을 집중하는 분이신 거예요. 책에다가 동그라미 치는 그런 키워드들을 통해서 내가 뭐에 관심이 있는지, 뭐에 끌리는지, 어떤 것을 알고 싶고 어떤 것을 찾고 싶은지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이 키워드를 찾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방법을 찾기 위해서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아니, 문장에다가 밑줄을 그으면 편한데 왜 자꾸 오소희 교장쌤은 단어에다 키워드를 동그라미 하라고 하지? 이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어, 그냥 우리가 매번 읽는 이 책들이 우리는 마인드맵을 할 거니까 문장을 적으면 안 되고 뇌가 좋아하는 게 문장이 아니라 단어를 좋아하니까 이게 아니라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문장을 읽는 거고 기억하기 위해선 단어가 좋으니까 그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키워드라는 거의 함축적인 의미는요. 내가 이 키워드를 통해서 느끼는 많은 생각들, 많은 느낌들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표현해내기 위해서 훨씬 문장보다 키워드가 뭐다? 막강하다야, 막강하다. 정말 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키워드다. 그래서 책에서는 나의 키워드를 찾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독서 모임이 어때요? 내가 관심 있게 읽은 문장을 공유하죠. 공유하죠. 예를 들면 저는요 이번에 타이탄의 도구를 읽었는데요. 14페이지에서 담대한 목표를 가진 사람일수록 디테일에 강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저는 이게 와닿았어요. 이러고 지나가잖아요.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문장 중에 저는 디테일에 꽂혔고요. 디테일이라는 거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저의 어떤 지난 습관들을 가지고 피드백을 하고 그 피드백 속에서 내가 변화시킬 부분들을 찾아서 다른 어떤 나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고 싶은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나의 생각을 발표해야죠. 내 생각을 발표하고 내 의견을 발표하고 내가 어떤 것을 정확하게 바꿔나가고 싶은지를 소통하고 나누는 소통하고 나누기 위해서 깨닫는 저는 그게 진짜 독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밑줄 긋고 땡 발표하고 땡 한 권 읽고 땡 이게 아니라 10줄을 읽든 10페이지를 읽든 내 키워드를 발견하고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 책을 바라보는지, 어떤 것을 적용하고 싶은지, 내가 미래 관점인 사람인지, 과거 관점인 사람인지, 과거를 통해 변화하고 싶은 사람인지, 미래를 계획해서 변화하고 싶은 사람인지, 끊임없이 나를 발견하는 게 어떤 책을 읽든 사실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자가 문장을 잘 써서, 저자가 되게 멋들어지게 책을 써서, 책이 술술 읽혀서 이게 아니라 그 안에 내가 어떤 키워드들을 발견해내느냐, 내 관점의 독서를 하시는 겁니다. 지은이의 관점의 독서가 아니라 내 관점의 독서를 하시는 거예요. 좀 다름이 느껴지시나요? 저의 독서는 이런 독서를 권장하는 거예요. 맵독이 장기적으로 추구하는 독서는 이거예요. 웹독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시더라고요. 맨날 동그라미 치고 내가 생각한 거 펼쳐내고 인증해서 찍고 이게 과연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올까? 이거를 깨닫기 위한 지금 독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도 있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초대를 해서 오늘 23분이 들어오셨거든요. 누군가가 초대를 해서 들어오신 분도 있고요. 저를 아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동안 오소희가 맨날 맵독에 모여라 모여라만 하지 왜 알려주질 않을까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4년 전 맵스쿨을 만든 그때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바로 알려드린 적이 없어요. 약오르시죠? 아마 맵스쿨 하신 분들 되게 약오르실 거예요. 아니 무슨 교육을 신청했더니 방법은 알려주지 않고 대뜸 마인드맵부터 일단 그려라. 응? 마인드맵 방법도 안 알려주고 일단 그려라라고 하더니 이제는 무슨 독서 모임을 모집을 하더니 읽어라. 읽어라 앞에 그지같이가 붙어 우리는. 그지같이 읽어라. 책을 좀 더럽게 읽어라. 이래놓고 뭘 알려주질 않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셨던 그 많은 독서 모임을 통해서 마인드맵을 작성하면서 이 키워드에 대한 중요점을 깨달은 거거든요. 내가 깨닫는 것만큼 정확한 방법은 없어요. 오소희가 왜 키워드에 동그라미 하라고 할까? 우리 교장쌤이 왜 도대체 키워드를 이야기를 하는 걸까? 문장에 밑줄 치지 말고 키워드에 동그라미 치세요를 왜 얘기할까? 많은 독서법을 얘기하시는 분 중에서 요즘에 키워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 내가 얘기해서 느는 건지 다른 분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는 일률적으로 그냥 나누는 독서 모임이 아니라 좀 더 특별한 독서 모임을 원해서 아닐까요? 그래서 독서를 오래 하신 분들이 내가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공유하는 게 아닐까. 저도 이게 느껴졌거든요. 나도 수많은 자기계발서를 읽었고 이상하다. 읽었는데 왜 내가 안 변하지? 궁금했고 궁금해서 조금 다른 독서를 하고 싶었고 그러는 과정 안에서 많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제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내 스스로가 느꼈고 그러다 보니까 밑줄 친 문장들이 너무 겹치는데 그러면 문장에다 밑줄 칠 게 아니라 키워드에 동그라미를 쳐볼까? 그 키워드를 가지고 내가 드는 생각들을 그 책에 낙서를 해볼까? 내가 드는 생각들을 키워드로 마인드맵 펼쳐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 과거가 돌아보는 일들도 생기고 내 미래를 예측하는 일도 생기고 와 책은 이렇게 읽는 건가? 내가 이 책에서 키워드를 뽑아내서 나만의 새로운 글들을 쓰고 나만의 새로운 생각들을 펼쳐내는 게 이게 독서인가? 이런 생각들이 저도 긴 시간의 독서를 통해서 생각이 났더라는 거예요. 이 독서법이 맞다, 저 독서법이 맞다가 아니라 나만의 독서법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하는 게 다 옳다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키워드 동그라미 쳐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때까지. 안 알려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나 오늘 돈 받고 한 거 아니잖아. 그지? 돈독이 오른 애였으면 미친 듯이 돈을 많이 받고 가르쳐줬겠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들의 필요성을 느낀 거야. 맑음이니 아까는 끄덕이더니 이제는 빵 터졌어. 웃음이 빵 터졌어.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려요. 독서는 뭐다? 독서는 뭐예요? 저는 느린 독서를 권장을 드리고요. 느린 독서를 하는 이유는 뭐다? 뭐다? 생각하기 위해서다. 여러분들 무슨 생각할 거예요? 무슨 생각하기 위해서 읽어요? 나만의 적용법. 그쵸? 나만의 적용 방법을 위해서 찾는 거예요. 적용 방법은 어떻게 찾으면 돼요?
육하 원칙 생각하세요. 육하 원칙.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여기 또 뭐가 들어가요? 내가 왜 읽지? 이 책을 왜 읽지? 이 목적성이 분명한 독서를 하셔야 된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해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독서한다? 키워드 독서한다. 키워드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책에다 많이 하는 거. 맨날 이렇게 가지 쳐가지고 써내려가는 거. 요거 우리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우리 김명희님 기억하고 있었어. 책을 그지같이 읽어라. 뭐 박형근 코치님 책 낸다더니 왜 안 내는 거야? 거기다 내 이야기 써준다고 했는데. 오소희 강사가 내 방에 와가지고 그지같이 읽어라 했는데 그게 빵 터져가지고 내 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소희 방으로 옮겨갔다 뭐 이런 얘기 쓴다 그러더니 왜 안 쓰는 거야? 그분이 책을 써야 우리 매일 마인드맵 방에 사람들이 또 들어오지. 그죠? 내가 요즘 활동 안 했더니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더라고. 빠져나간 분들이 억울한 거지 뭐. 오늘 내가 이렇게 강의했는데. 그렇지 않나요?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키워드가 주는 중요성. 책을 단순하게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준을 갖고 책을 읽어 나가는 방법들을 만들어 내셨으면 좋겠고요. 책을 한 권을 읽든 두 권을 읽든 나 이번 한 달 동안 책 한 권도 안 읽었어. 10줄만 읽었어. 괜찮아요. 근데 그 10줄을 계속 곱씹으세요. 똑같은 10줄을 읽더라도 오늘 읽어지는 키워드, 내일 집중되는 키워드, 그 다음날 보이는 키워드가 어떻다? 다르다. 다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앞으로요. 너덜너덜한 책들을 소장하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에 타이탄의 도구도 읽고 2023년 하반기 또 읽고 2024년 상반기 또 읽고 그때마다 달라지는 나의 키워드들을 발견하고 그죠? 어머 내가 작년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 이런 계획을 했었어? 이런 피드백을 했었어? 그런데 오늘 써보니 내 그 피드백이 똑같다? 그 문제가 있는 거겠죠? 어머 나 1년 전이랑 똑같아. 변화된 게 없네. 내 생각을 빨리 전환해야겠네.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지 않을까요? 내가 계획을 했어. 읽어보니까 그 계획을 근데 안 지켰네? 1년 전에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이불을 개겠다고 했는데 1년 뒤에 읽었는데 너 아직도 이불 안 개니? 그래서 너는 타이탄이 아닌 거구나. 너 타이탄이 아니라는 이 증명을 네가 온몸으로 하고 있구나 지금. 피드백 또 하시고 또 계획하시고 나와 맞는 방법은 가져가시고 맞지 않는 방법 버리시고 이것을 꾸준히 하면서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뭐 해라? 변화해라예요. 변화해라.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타이탄의 도구가 됐던 내 인생 5년 후가 됐던 그 어떤 책을 읽던 이 책에서 여러분들 것을 가져가시려면 소설이나 에세이가 아닌 이상 소설이나 에세이는 내가 공감하고 내가 좀 안정을 얻고 휴식하고 이러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개발서 있는 방법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채팅창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궁금한 거를 좀 올려주시고 또는 오늘 이런 부분이 좋았어요 하시는 부분은 지금부터 채팅창에 한번 좀 남겨주세요. 제가 화면 열고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려고 했더니 이 영상은 제가 유튜브에 올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여러분들 얼굴이 이렇게 대따만하게 나온단 말이야. 나는 막 네이버에 찐따 사진, 막 유튜브에 찐따 얼굴 막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난 상관없어. 이미 배렸어. 이미 배렸는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호 차원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음성으로 듣진 않을 테니까 지금부터 필수야. 참여하신 분들은 나한테 저한테 표현하신다 생각하시고 자 소감을 남기시던 질문을 남기시던 둘 중에 하나는 채팅창에 지금 남겨주시면 차례대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독서의 목적성을 제대로 인지하는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 지니쌤 요즘에 얼굴 자주 뵈니까 너무 반갑거든요. 맞아요. 독서는 목적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속독도 목적이 있는 거고요. 느린 독서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디지털 마인드맵도 목적이 있고요. 손 마인드맵도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요. 그 도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전 디지털 마인드맵이 좋다, 손 마인드맵이 좋다, 뭐가 좋다고 말씀은 안 드려요. 그런데 목적성에 따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독서도 목적성이 있는 겁니다.
키워드 독서, 느린 독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네, 우리 김선영님 너무 감사하고요. 처음 듣는 강의였는데 속 시원하게 책 읽는 법을 알려주셔서 자신감 있게 책을 읽으며 나를 되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을 내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저의 첫 번째 책 있죠. 메일 마인드맵. 그 책은 여기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칼로 이렇게 어떻게 재단을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제 메일 마인드맵 첫 번째가 나의 장점을 쓰는 방법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본인 장점 써가지고 본인 장점 써가지고 거기다 끼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자의 책을 내 책으로 만들어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내 기준을 세워서 그 책에다가 깨알같이 쓰세요. 제가 오늘 유튜브 찍을 때 유튜브 아마 오늘 낮에 제가 잠깐 코칭했던 거 아마 영상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글 쓰는 분들이 그러니까 나 책을 써야겠다 하신 분들이 책을 못 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글을 완벽하게 쓰려고 하면 책을 못 써요. 그 중간의 과정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낙서가 있어야 돼요. 낙서. 내가 편하게 내 생각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낙서가 아니라 완벽함으로 무장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을 쓰고 싶으신 분들, 블로그에다 글을 멋지게 쓰고 싶으신 분들은 낙서 먼저 하셔야 돼요. 책을 읽고 낙서 먼저 하세요. 끄적끄적. 아시겠죠? 그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가 피드백인지 계획인지 구분하는 걸 통해서 나에 대해 발견하고 알아가는 게 너무 참신한 관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 참신한 관점은 오소희가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였다?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좌뇌가 이렇게 없이 태어났다고 저는. 좌뇌가 없이 태어났어. 근데 이 마인드맵이라는 걸 10년 이상 꾸준히 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관점들이 저에게는 나타난 것 같아요. 저도 신기해. 내가 이런 새로운 관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독서법을 알려드린다는 게 저도 신기해요. 그래서 참신한 관점을 정은님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마인드맵에 관심 갖고 꾸준히 하시면. 아시겠죠? 무조건 읽기만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독서는 지은이의 생각을 우리가 읽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무조건 읽기만 하면 누구한테 좋아요? 책을 낸 저자한테 좋아요. 왜? 우리가 책 사서 열심히 읽으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좋은 게 없어. 읽고 뭐 하는 거예요? 적용하고 변화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 책에서 걸어 나온 교장쌤. 이창근 선생님, 감사합니다. 책에서 걸어 나왔다기보다 정말 책에서 뭔가를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따라쟁이거든요. 저는 저를 되게 성장시킨 것들이 따라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저자를 따라하거나 내가 강의를 들은 그 강사님을 따라하거나 뭐 TV에 나온 연예인을 따라하거나 따라하는 거를 저는 위주로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저도 많이 변화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마인드맵 독서법 미니 특강을 듣고 나니 마인드맵 독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책은 읽다 가끔 졸기도 했는데 앞으로 독서가 더 즐거워질 것 같아요. 어려운 책은요. 한 페이지만 읽으세요. 하지만 그 한 페이지를 통해서 내가 변화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단어가 너무 어려워. 유독 어렵게 쓴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넛지 읽으셨어요? 나 그 책 너무 어렵더라고. 단어 자체도 막 나보다 수준이 너무 높아. 근데 한 페이지 읽어도 괜찮으니 내가 키워드를 발견하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해야 하는 건 뽑아내도 꾸준히 이어가는 노력과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꼭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저도 우리 지아님 화이팅 외쳐드리겠고요. 지은이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읽으라는 단호한 말씀이 따뜻했습니다. 저 따뜻한 사람이죠? 많은 분들이 생긴 것만 보고 불려시 같다, 차갑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세요. 쟤는 되게 단무지 같은 애다.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감사하고 이제 책 한 장씩 뜯어먹기. 이거 좋아요. 책 한 장씩 뜯어먹으세요. 책 한 권을 드실 생각을 하지 말고 한 장 먼저 제대로 드시는 거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읽고 키워드를 찾긴 했는데 계획 피드백을 찾는 것이 신선했습니다. 적용해 보겠습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소개시켜준 말금님, 말금님 소개로 오셨구나. 너무 고마워요. 우리 석경화님 얘기하셨거든요. 이렇게 이름 얘기해 주니까 라디오 진행하는 것 같네요. MC 같네. 아무튼 저도 너무 감사드려요. 와주셔서 감사하고 꾸준히 메일 마인드맵 방에서 다른 분들의 마인드맵 구경하시고 저희가 이번 달은 예쁜 말 마인드맵 작성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예쁜 말 마인드맵. 맨날 써도 내 입에선 예쁜 말이 안 나와. 예쁜 말 마인드맵
주제 받고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셨어요? 맨날 똑같은 거 쓰지 않을까? 근데 신기하다. 똑같은 거 쓰는데 똑같이 미운 말만 한다? 그런 거 보시면서 나를 좀 변화시켜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샤넬보다 마인드맵 보고 오소희 교장선생님께 반했고 그 뒤로 내 인생 5년 후 맵독하면서 푹 빠졌어요. 오늘도 그래서 무조건 신청. 역시 오소희 교장선생님 최고. 좋아요, 좋아요. 자, 비행기 값이 내려지면 제주도 갈 때 명희쌤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 자, 책을 왜 읽는지 목적보다 좋은 책이라고 하니 그냥 읽은 책들이 더 많네요. 맞아요. 독서 모임들이 무분별하게 많다 보니까 책을 사서 쟁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책은 빌리는 것보단 사는 게 맞아요. 사는 게 맞아요. 하지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책을 읽고 내가 변화하는 거겠죠. 제독을 통해서 목적을 찾고 내 생각을 알아내서 진짜 성장, 진짜 변화를 작게나마 하고 싶습니다. 네, 우진주님의 우리 목표도 화이팅 외쳐드리고요. 자, 삶에 적용한다는 걸 안고 갑니다. 그 안에 목적성을 갖고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귀한 시간 대단히 감사하고 역시 기회를 놓치지 않는 나의 초기 감사. 스스로에게 이렇게 셀프 감사하는 분들 나 너무 좋아. 셀프 감사, 나에게 셀프 감사로 마무리해 주시고 오늘 맛집이에요. 지인들께 소개드리고 저도 처음이라 궁금했는데 한 대 맞은 느낌 너무 감사합니다. 한 대 이렇게 맞는 거 좋아하세요? 저랑 비슷하네요. 변태세요. 저희 매일 마인드 맵방에는 변태가 많으십니다. 맨날 깨지고 막 하면서도 좋대. 되게 좋대. 내가 맨날 때려주거든요. 소개해 오신 분 중에 원정 선배님 독서 모임 준비 중인데 큰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키워드 독서 모임 배우고 싶어요. 느린 독서 하겠습니다. 독서 모임 준비 중이세요? 오늘 알려드린 거. 저한테는 그리고 독서 방법이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음번에 제가 또 할 테니까 그때 또 오셔서 많은 방법 공유해 가시기를 바랄게요. 제가 뭐 독서 모임 갖고 돈 버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방법을 많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책을 많이 읽었는데, 많이 읽는 데만 치우쳐 있었는데, 읽고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시간을 계기로 생긴 실천 과제,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내 삶에 적용하라. 맞아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책은요, 한 권만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책 읽고 또 읽으시면서 변화하시면 돼요. 자, 저도 느린 독서 해보도록 할게요. 알려주시는 방법, 키워드 찾기 생각하고 적용할게요. 핵심적인 내용 감사합니다. 맑음님 감사합니다. 추주셔서. 오늘 맑음님이 열일하셨네. 맑음님 어디 살아요? 내가 가고 커피 한 잔 사드려야겠네. 다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남기신 이 피드백을 매일 마인드 맵방에 본인이 쓴 거, 나 지금 바로 문 안 닫을 테니까 복사해. 복사해. 나도 무료로 강의해줬는데, 나도 남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본인 쓰신 거 복사해서 메일마인의 단톡방에 그대로 올려주세요. 복붙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 23분 들어오셨잖아요. 나머지 700명 중에 680명이지 궁금하다? 도대체 뭔데 그래? 궁금하다? 여러분들이 써주는 이 후기가 680명 중에 다음번에 오실 30명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독서법을 통해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후기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후기 통해서 김선영님 왜 빵 터지셔갖고 이렇게 입을 틀어막고 계세요. 원래 웃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더 웃겼지. 아무튼 저도 후기를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번에 또 한번 제가 이렇게 즉흥적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웃겨드리고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그런 미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시 여러분들 만날 때만 해도 한 30분 잠깐 눈을 붙였다 와서 졸렸거든요. 근데 저는 강의하다 흥분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곁땀 났어. 곁땀 났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열정 받아서 내일부터 정말 즐거운 독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일 마인드맵방은요. 700명이 들어있는데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은 제가 봤을 때 30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670명이 왜 안 나갈까요? 왜 안 나갈까요? 그 30명의 에너지를 주워 먹느라 안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뿌리가 되어서 오늘 우리 맑음님이 뿌리가 되어서 많은 가지에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방에서 가지가 되셔서 많은 분들께 마인드맵과 독서를 알리는 분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써주셨네. 제주명희님 추천해서 들어오셨어요. 나를 소개한 사람의 이름을 널리 알리겠다. 네, 제주명희님 감사하고요. 김승희님도 감사하고요. 키워드 독서 책을 읽으며 밑줄만 그어봤지 생각하지 못한 독서법입니다. 실천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서를 하면서 책장을 덮고 나면 내가 독서를 한 게 맞나? 일문만 남긴 독서 아닌 독서를 했는데 무릎을 탁 쳤습니다.
좋아요. 새로운 방법 알아가는 거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맑음님 한 표. 난리 났어 지금. 맑음님, 명희님 뭐 인기 투표해? 뭐 국회의원 뽑아? 너무 감사해요. 다 감사해. 맑음님 손 들고 난리 났어.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 그대로 우리 내일 또 미친 듯이 단톡방 활기차게 같이 이끄는 여러분들 되시면서 오늘 마무리하겠고요. 자, 화면 켜신 분들과 함께 요거는 저희가 단톡방에 사진 올라가긴 할 거거든요. 내 얼굴은 초상권이 있다. 막으세요. 카메라를 닫지는 마시고 손으로 얼굴을 막으시고요. 나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사진을 즐겁게 웃으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굴 반만 막으시는 것도 괜찮고, 지금 좋은 것 같아요. 책을 이렇게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진 찍겠습니다. 자, 네. 하나, 둘, 셋.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에 제가 또 이렇게 기습 번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잘 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주무세요. 주무세요. 인사가 길어질 거 알기 때문에 제가 닫아버리겠습니다. 안녕.